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임종에 앞둘 때 힘들어할 때 제가 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한국에서 이제 존엄사 얘기가 될 때는 물론 환자의 의사결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뒷면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치료하는 동안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망 전 3개월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단위의 영양과 고단위의 항암을 치료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죽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이 법안은 더 빨리 이제 신속하게 통과가 됐죠. 왜냐하면 사전 연명 치료 중단을 하지 않을 때 환자가 드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항암을 치료하다가 효과가 없을 때 또 다른 항암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항암을 쓸 때는 대부분 보험이 되지 않는 항암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또 유독할 때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고단위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끄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나 그다음에 시민단체, 환자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게 됐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법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가 말기 간암이라든지 무슨 질병에 상관없이 비용에 따라서 조금 다소 차이는 있지만 15,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의료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단가가 낮죠. 그렇지만 일반 병동보다 훨씬 더 그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그 병동 자체도 6인실이 있지 않고 보통은 4인실, 그리고 보호자가 없어도 모든 간호사가 그것들을 간병을 도맡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할 때는 물론 말기 암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텔레비를 본다든지 거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그리고 모욕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호자 없이 다 모욕도 시켜주고, 본인이 외출하고 싶다면 외출도 가능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능하고, 또 영정사진도 찍으러 나갈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여행을 비디오로 찍어서 졸업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비급여는 없냐? 비급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 환자가 너무 식사를 못한다. 그런 경우 가족들이 저희 부모 물론 사전 연명 치료 중단 또 됐지만 그래도 영양제 하나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고 하면 의사 물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영양을 맞춰줄 때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도 되죠. 그렇지만 가족이 호스피스 병동에 맡기고 대부분 보면 정말 잘 결정했다고, 그리고 환자도 난 이런 곳인지 몰랐다고, 여기 죽으러 온 줄 알았는데 너무 편하다고, 병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다 말기 암 환자들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사형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말기 암인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막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오히려 호스피스 병동에 가족들이 와보면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으러 온 게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그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직 우리나라에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국가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좀 이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런 거를 국가가 할 수 없다면 저같이 호스피스 완화에 종사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제
꿈이기도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학의 이제 연명치료 중단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전에보다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엄사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도 하고, 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내가 말기 되면 고통스럽게 죽진 않는데, 그리고 뭐 호스피스하고 완화 의학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준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면 알지요. 이제는 뭐 호스피스 병동도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 호스피스 전문 병원도 생겼거든요. 그런 것이 다 의료보험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부담도 없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초창기에 호스피스 활동한 사람으로서 지금 거의 저희가 한 60년, 7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제가 물론 그렇게 호스피스 하면서 보내드렸지만, 언니들하고도 아니면 조카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나는 말기 암 환자 되면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우리 조카도 엄마 만일 암 환자면 이모가 해줄 거지? 우리도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제 그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것.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신이 부여한 권리예요. 그리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계에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정말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스피스를 했을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임종에 앞둘 때 힘들어할 때 제가 늘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앞에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따라가십시오. 조그마한 동굴 깜깜한 곳에 조그마한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세계를 만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환자가 임종을 아주 편안하게 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늘 그 어떤 찬란한 세계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해서 제가 임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하는 입장에서, 또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이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 건강할 때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신 분께 치매와 헤어질 결심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신청은 댓글창을 확인해 주세요.